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코인드림의 데니입니다. 앞으로 저희 크립토 인사이트를 같이 진행해 주실 구예림 아나운서님을 모셨습니다. 박수. 안녕하세요. 코인드림의 아나운서 구혜림입니다. 앞으로 많은 코인들 함께 소개를 재밌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코인 뭘 하나 네. 궁금했는데 온도 파이낸스 준비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온도 파이낸스 좋죠. 네, 이유가 따로 있었을까요? 저희가 최근에 팬딩이라는 플랫폼에서 매매를 해서 좀 좋은 성과를 거뒀어요. 옆에 계신 편집자님도 들고 계시고 겸사겸사해서 온도 파이낸스를 요청을 드렸습니다. 네. 밴딩에서 조인 수익도 났고 편집자분들 물리셨다는 소문을 익히 들었는데요. 그러면 또 많은 분들이 또 가지고 계신 온도 파이낸스 함께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들어가 볼까요? 가시죠. 그러면 오늘은 RWA 하면 나오는 대표적인 코인 온도 파이낸스 이야기 해볼 텐데요. 자, 일단은 예전에는 그냥 미국 국채 토큰한 그런 코인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미국 주식이라든지 ETF, 미국 국채 이런 것들을 하나씩 온체인으로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RWA 섹터에서 얘가 톱인지 한번 이야기 해볼게요. 먼저 온도 파이낸스 기본적인 내용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온도 파이낸스는 미국 국채, 머니마켓 펀드, MMF라고 하죠. ETF, 주식 이런 것들을 현실 세계의 금융 자산인데 이걸 블록체인 토큰으로 만드는 RWA 프로젝트입니다. 자, 근데 코인 하시는 분들은 사실 RWA 다 아실 텐데 또 모르는 분들도 있으니까 한번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 RWA는 리얼 월드 에셋의 약자인데 이 말 그대로 현실 세계에 존재하는 자산을 블록체인 위로 옮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미국 국채, 주식, ETF, 부동산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자산이잖아요. 그쵸? 자, 근데 이거는 은행이나 원래 뭐 여러 금융권을 통해서 거래를 했어야 됐는데 이걸 이제 RWA는 토큰으로 잘게 쪼개가지고 블록체인 위에서 거래도 하고 보유도 하게 하는 그런 기술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아르테미스 데이터 기준으로 보니까 온도가 이런 토큰화 자산 중에서 시장 점유율이 42%까지 올라갔더라고요. 그래서 RWA 섹터에서 선두권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 RWA 시장 중에서도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분야 중 하나가 미국 국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RWA 궁금한 게 있는데 사실 제가 코인 차트라던가 이제 이런 온체인 쪽을 많이 아는데 RWA에 대해서 좀 딥하게 몰라요. 네. 구독자분들한테 좀 쉽게 한마디로 한 문장으로 설명해 줄 수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제가 건물주가 되고 싶어요. 어. 근데 강남 건물주 되려면 네. 기본 100억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토큰으로 잘게 쪼갭니다. 자, 그래서 한 10,000원어치만 갖고 있는 거죠. 그럼 강남 건물을 10,000원어치면 살 수 있나요? RWA로 쪼개서 갖고 있는 거. 그게 이제 아까 말씀하신 국채, 뭐 골드라든가 이런 것도 다 가능한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상품으로는 USDY, OUSG가 있는데 자세한 건 뒤에 나오니까 그때 설명을 하도록 하고요. 그래서 온도 파이낸스가 이 현실에 있는 금융 자산을 블록체인 위로 가져오게 되니까 그 자산에서 발생하는 수익 그리고 유동성 이런 것들을 온체인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금융 인프라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래서 알트코인 하나로 보기보다는 전통 금융과 크립토 시장을 연결하는 RWA 대표 프로젝트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왜 기관들이 그럼 온도 파이낸스에 주목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기관 투자자 입장에서는 자기 돈을 굴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단순히 수익률만 높다고 해서 투자를 하는 게 아니고 신뢰할 수 있는 구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온도는 전통 금융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접근을 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자, 왜 전통 금융이 좀 온도 파이낸스가 잘 이해를 했나 이렇게 살펴본다면 일단 그 시작을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온도는 골드만삭스 출신인 네이선 올먼이 설립한 프로젝트인데 이 처음부터 기관 투자자가 규제 환경이 어떠한지를 보고선 설계를 했습니다. 자, 일반적인 디파이 프로젝트들은 먼저 시장을 만들고 그 시장에 맞춰서 나중에 규제를 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온도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규제를 준수하고 또 투자자를 보호하고 상환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구조 같은 것들을 함께 고려하면서 사업을 확장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기관 자금이 온체인으로 들어올 때 좀 활용하기 좋은 인프라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러면 아까 언급했듯이 두 가지 상품이 있다고 했는데 하나씩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핵심은 실제 상품에 있는데요. 이 대표 상품인 USDY는 미국 국채와 단기 금융 상품을 기반으로 운용되는 수익형 달러 자산입니다. 쉽게 말하면 달러 자산을 보유를 하고 있으면서도 이 미국 국채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반영할 수 있도록 설계된 구조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또 다른 대표 상품인 OUSG는 미국 단기 국채 ETF 같이 국채 기반 자산에 투자하는 토큰화 상품인데요.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기존에는 미국 국채나 아까 MMF 같은 것들은 접근을 하려면 증권사나 금융기관을 거쳐야 했어요. 근데 온도는 이걸 블록체인 위로 가져왔기 때문에 온체인에서도 활용할 수 있게 만든 게 특징입니다. 자,
그래서 달러를 보관하는 것을 넘어서 미국 국채 기반 수익까지 온체인에서 활용할 수 있는 이 새로운 시장을 만들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아까 언급을 잠깐 또 했었는데 이 OUSG와 관련해서 블랙록의 비들 펀드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비들은 여러분 많이 알고 계시는 블랙록이 출시한 대표적인 토크나 머니마켓 펀드인데요. 이 온도의 OUSG 구조 안에서 비들을 활용해서 더 효율적으로 발행과 상환 구조를 구축하고 있다라는 건데요. 이걸 좀 쉽게 설명하자면 이 사람들이 이 프로젝트가 우리는 국채 투자를 할 거예요 라고 한다고 해서 그걸 어떻게 믿느냐, 누가 보관하는지,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어떻게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국채가 진짜 있는지 이런 것들이 좀 의심스러울 수 있잖아요. 자, 이럴 때 기관 투자자들도 좀 신뢰성이 떨어질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온도가 이걸 어떻게 해결했냐면 일부 자산을 블랙록 비들에 투자를 했어요. 그래서 이 비들은 이 세계적인 최대 운용사 블랙록이 운용하는 펀드니까 사람들이 또 굉장히 믿을만하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온도가 우리가 직접 자산을 관리하는 게 아니라 블랙록이 운용하는 초안전 자산을 활용하고 있다, 이런 점을 강조하면서 시장의 신뢰를 얻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들어보니까 기관 투자자니까 큰 자금에 좀 포커스를 맞췄네요. 그렇죠. 비트코인 ETF 승인됐을 때랑 비슷한 느낌인 것 같아요. 지금 맞아요. 뭐 클래리티 법안이라던가 또 블랙록이랑 연결돼 있는 펀드들도 많고 하다 보니까 결국 그 자금들을 흡수하기 위한 온더 파이낸스 준비가 아닌가. 일단 기본적인 이야기를 전해드렸는데 지금 또 가지고 계신 홀더분들은 그러면 앞으로 또 호재 같은 게 있어, 이게 더 오를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이 궁금하실 테니까 최근에 나온 이슈를 중심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는요, JP모건, 마스터카드, 리플과 함께 콜라보를 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이거는 5월에 있었던 소식인데요. 이 JP모건의 카이넥시스, 이게 오닉스가 리브랜딩 돼서 이름이 바뀌었더라고요. 그리고 마스터카드, 리플과 함께 이 토크나 미국 국채 상환 테스트를 성공적으로 진행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고, 또 리플도 OUSG를 일부 보유하고 있는데 이게 XRP 레저 위에서 상환이 됐다라는 소식도 있었고요. 또 마스터카드가 지급 지시를 연결했다, 이런 내용들이 전해졌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듣기에는 좀 어려운데 이게 무슨 말이냐, 이런 전통 금융 기관들이 이 토큰화 자산을 실제 금융 시스템 안에서 정상적으로 현금화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준 사례이기 때문에 토큰이 실제로 운용이 되는구나, 믿을 수 있구나라는 점에서 좀 호재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실제로 쓴다라는 거죠, 기관들이. 그렇죠. 사실은 이게 코인이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느냐, 실사용 이런 것들을 또 많이 좀 중요하게 보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예전에 솔라나 휴대폰을 샀거든요. 솔라나 휴대폰이라는 게 있어요? 핸드폰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사면 에어드랍 했는데 의미 없더라고요. 그 핸드폰은 어디 갔나요? 잃어버렸습니다. 자, 그럼 다음 주제인데 이거 저희가 한번 이야기 나눴었는데 네. 이거 되게 중요한 것 같다라면서 이야기 나눴던 게 바로 온도파이낸스가 솔라나를 기반으로 이 수백 개의 미국 주식 그리고 ETF를 토큰화해서 제공하는 계획을 발표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사업의 영역을 더 확대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올해 1월에 전해진 소식이죠. 애플, 엔비디아, 메타 이런 미국 주식뿐만 아니라 뭐 QQQ, 스파이 이런 ETF까지 온체인에서 접근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건데요. 솔라나라는 게 좀 특별할 것 같아요. 왜냐면 솔라나가 속도도 굉장히 빠르고 수수료도 저렴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솔라나 위에서 미국 주식과 ETF라는 이런 전통 금융 자산까지 올라왔다라는 게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 같고, 또 솔라나의 다음 확장 방향이 RWA가 될 수 있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는데, RWA 하면 온도파이낸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솔라나 위에서 RW가 올라가게 된다면 가장 수혜를 받을 수 있는 토큰이 온도파이낸스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점에서 시장에서 주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올해 3월에 또 프랭클린 템플턴과의 협업도 같은 맥락인데요. 여러 좀 ETF 상품들이 온체인 위로 올라온다라는 내용인데 미국 국채뿐만 아니라 ETF, 주식 이런 부분들도 온도파이낸스에서 사업을 점점점 확장하는 영역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소식은요. 브로드리지와의 파트너십 소식입니다. 이 브로드리지라는 기업이 좀 생소하실 수 있는데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전통 금융에서 주주 커뮤니케이션, 그 다음에 의결권 인프라를 담당하는 글로벌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 기업하고 왜 이 협업을 했냐면 사실 온도파이낸스가 토큰화된 주식을 가지고 있을 수 있잖아요. 자, 근데 이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 원래는 내가 의결권도 행사할 수 있고 이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활동들을 있는데 주식 한 주가 아니라 토큰화된 주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난 주주가 맞아?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고, 이걸 여러 개 갖고 있는다고 해서 주식 한 주 갖고 있는 사람하고 좀 다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좀 보완하기 위해서 이 기업과 협업을 맺은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토큰화 주식, 그 다음에 ETF
ETF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홀더들도 투표 과정에 참여할 수 있고 또 공시 자료나 주주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구조를 함께 만들기 위해서 파트너십을 맺었는데요. 일반 주식을 보유한 것처럼 주주총회 참여, 의결권 행사 같은 권리들을 행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요. 토크나 주식이 가지고 있는 그런 부족한 부분들을 어떻게 좀 해결을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집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쉽게 말하면 주식에서 그냥 뭐 주총하고 공시하는 거잖아요. 이게 암호화폐 쪽엔 되게 불안했고 사실 우리나라 코인 몇 개만 보더라도 커뮤니티가 텔레그램이에요. 아, 그러니까요. 그래서 텔레그램을 없애버리면 실제로 업비트에 상장되어 있는 종목 100개 중에 한 8, 90개가 물론 홈페이지는 있습니다만 커뮤니티 즉 이런 의결권이나 투표하는 것들을 텔레그램이세요. 그렇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거 온도 파이낸스 지금 이제 들어보면서 느끼는 건데 얘네가 조금 더 제도권에 가깝게 가려고 준비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죠. 제도권화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숫자로도 확인을 할 수 있는데요. 온도 파이낸스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려고 노력도 하고 있는데 성장세도 꽤 뚜렷하게 이 숫자로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온도 글로벌 마켓 기준으로 봤을 때 5월 12일 기준이에요. 이 토크나 주식과 ETF 플랫폼 중 처음으로 이 TVL이 10억 달러를 넘겼다라는 소식도 전해졌고요. 이 현재는 260개 이상의 토크나 미국 주식 그리고 ETF를 제공하고 있고 이 발표 기준으로 봤을 때 누적 거래량도 180억 달러를 넘어선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토크나 주식 발행자 시장에서 70% 이상 점유율을 확보한 상태로 알려졌는데요. 이게 또 중요한 이유가 RWA 시장이 계속해서 커진다라고는 하고 있는데 이게 단순한 기대감이 아니라 실제 자금이 들어오고 있고 또 사용자가 계속해서 흘러 들어오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수치로 확인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결국 RWA 시장은 앞으로 더 커질 가능성이 엄청 높은 거네요. 그렇죠. 온도 글로벌 마켓도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고 혹시 온도 글로벌 마켓이 네. 아까 얘기했던 뭐 금, 은, ETF 이런 거 플랫폼 위에서 거래할 수 있는 건가요? 네, 여기서 거래를 할 수 있는데 제 기억에 한 작년 가을인가 그쯤 네. 출시된 걸로 기억하거든요. 근데 사실 출시됐을 때 이게 호재가 될 것인가라는 이야기도 있었는데 막상 이게 열리고 나서는 그다지 반응이 있진 않았어요. 왜냐면 여기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사실 솔라나에서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굳이 솔라나가 더 싸고 빠른데 굳이 온도 글로벌 마켓에서 해야 되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엄청난 호재로는 작용하지 못하고 스무스하게 지나간 것 같습니다. 온도 파이낸스의 차트입니다. 원화 기준으로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다들 아시겠지만 온도 파이낸스는 RW 대장주이기도 하고 지난 24년도 12월 달에 고점을 한번 갱신했죠. 그리고 원화 기준으로는 3,000원 정도로 돌파를 했었고 그리고 지금 현재 가격은 539원입니다. 무려 고점 대비해서 현재 82%나 하락을 하는 상황이에요. 자, 그럼 이제 가장 궁금한 게 지금 온도 파이낸스 그럼 이렇게 좋은 호재가 있으니까 매수하냐라고 봤을 때 저는 첫 번째로 볼 거는 지금 그 결정을 하기 위해서 장기관점으로 볼 것이냐 아니 쇼텀으로 볼 것이냐 봤을 땐 저는 쇼텀은 안 좋다고 말씀드리고 장기적으로 모아가기에는 지금부터 매수하기 좋은 자리라고 봐요. 왜 그런 얘기를 드리냐면 첫 번째로 기술적 분석을 할 때 우리가 항상 고점과 저점을 기준으로 피보나치 되돌림 레벨을 항상 작도를 합니다. 고점이 24년 12월 15일이라 가정을 해보고요. 저점은 2월 6일로 가정해보겠습니다. 자, 고점과 저점을 우리가 작도해보면 0.236이라는 숫자밖에 보이지 않는데 숫자가 사실은 더 많아요. 근데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가격과 가까운 자리가 0.236 레벨이기 때문에 피보나치가 다른 숫자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우선 본다면 이 0.236까지 지금 돌파했나요? 안 갔어요. 안 갔죠? 네. 근데 지금 일단 저점 대비해서는 단기 고점까지 130%는 올랐단 말이죠. 이게 많이 올랐으니까 또 올라갈 거냐라고 봤을 때는 지금 되게 부담되는 구간은 맞아요. 왜 그러냐면 고점이 내려갔고요. 그리고 우리가 보통 캔들의 형태를 볼 때 이렇게 영망치형 캔들이 나오는 경우에는 단기적인 추세가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바닥에서는 아래꼬리 캔들, 예를 들어서 이런 캔들이에요. 아래꼬리 망치형 캔들이 나오는 경우에는 추세가 이제 상승으로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반대로 고점에서는 이런 영망치형 캔들이 나온다. 자, 이걸 거꾸로 뒤집으면은 망치형 아래꼬리 달리고 또 이걸 원상복귀하면은 영망치죠. 쉽게 말하면 지금 더블 탑의 형태다. 쌍고점, 이중고점 형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우리가 이 추세에 대한 걸 얘기를 했으니까 단기적으로는 지금 온도 파이낸스는 약세를 시사하고 있구나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다면 우리가 매수하기 좀 좋은 자리는 어딜까라고 접근해 본다면 2월 6일 이후에 나왔던 상승 파동의 되돌림 레벨을 보고 보통 0.786 레벨 구간에서 많이 매수를 하거든요. 알트코인 같은 경우는 이 전체 파동을 다 되돌릴 가능성이 있어요. 그럼 어디서 우리는 매수해줘야 되냐? 그럼 지금부터 저는 한
5% 정도의 하락 룸을 열어두고 분할 매수해주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전반적으로 큰 상승의 되돌림을 돌파하지 못했기 때문에 다시 이 큰 하락 파동의 0.236을 다시 하회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저희 코인드림 브리핑에서 말씀드릴 때 이 0.236 레벨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고, 여기를 강하게 이제 하방에 타락이 되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온도 파이낸스 혹은 솔라나 같은 이런 알트코인들도 좀 좋지 않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현재는 단기적으로는 약세 모멘텀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하락할 때 조금 더 담아주는, 아까 혜린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정책 모멘텀들이 단기간적으로 가격을 만들어냈다라고 하면 한 개의 파동이, 그럼 그 추세의 연속성이라는 게 보일 때는 결국 새로운 모멘텀이 필요하거든요. 새로운 상승 재료가. 지금 당장은 우리가 좀 조심하고 조금 더 내려올 때 매수해보자. 그러니까 가격적으로는 한 300원 후반대까지 내려올 때 천천히 분할 매수해보자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정리해보면 네. 지금 숏텀은 안 좋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적절하게 모아갈 자리다. 그렇죠. 눌릴 때. 분할 매수하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거는 신규로 진입하시는 분들의 이야기고 음. 홀더분들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나 지금 가지고 있는데 물렸다. 언제 빠져나가냐 아니면 계속 버티냐 이게 궁금할 것 같은데 홀더분들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비중이 예를 들어 너무 크다면 저는 지금이라도 좀 정리를 해야 된다 생각하고요. 왜냐면 더 좋은 기회가 올 거니까. 결국 물려 있는 사람들은 그냥 존버하면 오르겠지라는 과거에 회상을 할 거고, 과거 불장 때 실제 그랬으니까요. 그렇게 마인드셋을 갖고 투자하시는 분들은 사실 저는 누릴 때마다 추가 매수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왜냐면 저는 펀더멘탈이 안 좋거나 정책적인 이슈가 없거나 기술적인 모멘텀이 없으면 저는 매수 말씀도 안 드려요. 우리가 이렇게 영상 다루지도 않았을 건데 결국엔 이 종목은 좋으니까 지금 여러분들께 이건 괜찮습니다라는 합리적인 접근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가격적으로는 지금 살짝 부담돼요. 왜냐면 하락 룸이 열렸기 때문에. 다만 내가 물려 있다면 팔지 않을 거면은 조금씩 내려갈 때 매수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신규 진입하시는 분들은 단기로는 좀 자리가 아니고 장기적으로 모아갈 거면 지금이 자리고, 네. 홀더분들은 조금씩 매수하는 전략 혹은 그냥 팔아버려라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될까요? 맞아요. 네, 오늘 온도파이낸스 한번 이야기 해봤습니다. 네. 최근에 창시자가 별세 소식이 있었어요. 별세했어요? 네. 아, 그만큼 좀 한국인들이 많이 사랑하는 코인 중에 하나가 또 온도파이낸스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주 사랑스러운 코인이죠.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정보들 여러분 보고 싶으시다면 저희 채널 구독과 좋아요도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더 궁금한 코인 있으면 댓글로도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자세한 내용은 텔레그램 가면 확인할 수 있죠? 네, 저희 댓글란에 보시면 텔레그램이 있는데 저희 혜림님 텔레그램도 운영을 하고 있고 저희 코인드림도 운영하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히 계십시오.